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례적인 11월 한파에 날씨가 한겨울로 급변했는데요.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어제보다 2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는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동장군이 점령한 아침 출근길.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목도리까지 꽁꽁 싸맸지만 매섭게 불어드는 찬바람에 몸은 연신 움츠러듭니다. 포근했던 날씨가 단 하루 만에 한겨울로 돌변했습니다. 강원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17.1도, 서울도 영하 6.9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16.2도나 급락했는데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기온 하강폭이 컸습니다. 11월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는 북쪽에서 요동치는 제트기류가 원인입니다. 북극 주변을 맴돌던 제트기류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 냉기가 곧장 한반도 상공까지 파고든 겁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추가로 밀려내려와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서해상에선 눈구름도 발달합니다.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새벽 사이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선 많게는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100개 안팎의 국가가 초청될 전망인데 지난해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 방현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정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국, 미국과 함께 네덜란드와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각각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대표국으로 공동 주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말 110개국이 참가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권위주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응한다는 명목인데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걸로 해석됐습니다.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as a more efficient way to address today's challenges. 첫 회의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던 한국은 이번엔 공동 주최국 자격으로 회의 이튿날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재합니다.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나선 건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겁니다. 미국과 함께 초청국도 고를 예정인데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지난번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빠지고 대만은 포함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의 경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주의 가치연대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연합뉴스TV에 밝혔습니다. 첫 회의 때 초청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다시 포함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이른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정부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관련 정책과 법규를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노사 자유의 예방 노력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기규율 예방 체계는 정부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위험성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이른바 위험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같은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예방 체계를 제대로 확립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중대재해 감축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한다는 입장인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실물 경기 지표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은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소비도 2달째 내리막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충격 속에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지만 11월 들어 20일까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수출액이 급감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정보기술 제품 판매 감소가 주요 부품인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에 따라 관련 장비 생산이 줄었는데 이 점이 10월 산업 생산을 1.5%나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감소 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소비도 2달째 악화했습니다. 특히 음식료품을 포함한 비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 같은 내구재 수요는 4.3% 줄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필품이 아닌 소비는 줄인다는 불황형 소비 심리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소비와 내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그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설비 투자가 제자리 걸음하며 트리플 감소를 겨우 피했지만 이마저도 하락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산업은행 설비투자조사 계획 보면 한 30%가 반도체예요. 우리 설비투자에 최근에. 그렇다면 반도체 쪽이 안 좋다면 투자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과 화물연대 파업 등 돌발 악재들이 산적한 우리 경제가 이미 혹한기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중국의 백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중국 당국이 후속 시위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일련의 시위를 적대 세력의 침투로 간주하고 시위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도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임광민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사복경찰로 보이는 한 남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며 버스 승객을 흘러맵니다. 결국 남성은 커튼으로 창밖을 가리며 잠금 해제를 거부하는 승객의 얼굴을 내려칩니다. 지하철에서도 경찰관들이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일일이 열어보고 확인합니다. 지난 주말 시진핑 타도 9호까지 나온 대규모 시위 이후 중국 공안 당국이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 정보를 공유한 흔적이 있는지, 추가 시위를 계획하는 것은 없는지 무차별 검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SNS에서는 경찰의 휴대전화 검열을 피하는 방법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용 중인 화면 대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기능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11월 적대 세력의 침투와 파괴 활동, 사회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곳 베이징에서도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외교단체와 시내 곳곳에 경찰 단속 인력이 대거 배치되면서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김광길입니다.